업무용 승용차 할게요. 이 업무용 승용차를 왜 넣었냐면 업무용 승용차가 제 생각에는 약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넣었어요. 이거는 세무조정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 차라리 법인세로 올리지. 뭐 이런 생각. 법인세는 안 올리고, 그러니까 표면세율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법 개정을 해가지고 이런 안에 있는 것들을 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뭐 법인세 그대로네, 그걸 법인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 실효세율이 실질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인 법인세 인상이다, 많이들 느끼지 못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차량 운행일지를 써야 돼요. 당연히 업무용 승용차는 뭐죠? 직원들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임직원 전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해당 차량을 임직원 전용보험,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운행일지를 쓰고 그 운행일지에 대한 운행 비율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운행일지를 쓰지 않으면 1,000만원까지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1,500만원까지 올라갈 거예요. 지금 세법 개정이 돼서. 근데 지금 19년도는 어쨌든 1,000만원까지, 지금 1,000만원, 1,500만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운행일지를 쓰면 1,000만원, 안 쓰면 운행일지를 쓰면 업무 사용 비율대로 해주고, 운행일지를 안 쓰면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현재는 19년도 기속분 법인세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현재는 1,000만원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를 써야 되는데요.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출퇴근 목적인지, 거래처 방문인지 주소 쓰고 이동거리를 기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맨 처음에 생겼을 때요, 다들 쓰기 귀찮아 했어요. 기억도 안 나고 옛날 일이고. 근데 안 쓴다고 했을 때 제가 한 거는 세금으로 계산을 해줬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그분이 어딜 가시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죠. 다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알아서 해주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제출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해서 세금이 얼마 나옵니다 했더니 바로 해주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좀 안정화가 돼가지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해들이 대부분 있어서 괜찮은데,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2017년도 그때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근데 이거를 운행기록부를 제출을 하지는 않아요. 제출을 하지 않는데 나중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거든요. 이게 16년 귀속분부터 된 거라 아직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저는 못 받았는데, 자료 요구를 하면은 그 운행 기록부를 제출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에 운행 기록부 내용을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해당 차량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엑셀로 작업을 하든지 뭐 따로 작업을 하든지 하는 거고, 그 엑셀 자료를 도전에다가 프로그램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엑셀 자료는 분실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에 해놓게 되면 분실의 염려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는 거를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을 해요. 이때 업무 사용 비율이 이제 들어갑니다.
업무 그 운행 기록부에 예를 들어서 기초 킬로미터 수가 있고요. 기말 킬로미터 수가 있어요. 1월 1일 기초겠죠. 12월 31일 기말인데 1년 동안 사용한 운행 기록부의 총 킬로미터 수가 7,500km였어요. 근데 실질적인 차의 그 계기판에 10,000km였다. 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km였다. 그러면 75%만 사용을 한 거죠. 업무용으로. 그러면 내가 이 차량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간 게 1,000,000원이면 75%인 750만원만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25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래서 상여처분이 돼요. 상여처분.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차가 한 대가 있어서 그 차를 대표자만 이용을 한다. 그러면 대표자한테 상여처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상여처분을 된다라고 하는 거는 회사 비용으로도 인정을 못 받고 그 해당 비용에 대해서 대표자가 아니면 그 사용자가 사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급여를 준 것과 동일하게 신고를 해요. 그래서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세 플러스 소득세 플러스 상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정상여가 늘어났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3중으로 이제 과세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게 혼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나마 나은데 2대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용자가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회사에서 임원들한테 차량을 제공을 해줍니다. 리스료가 나갈 거고요, 보험료가 나갈 거고, 유류대가 나갈 거고, 뭐 운행 톨비 이런 것들이 다 차량과 관련된 비용인데 이 비용들을 해당 사용자가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회사에서는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세무대리인들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겠냐면 법인카드가 나가요. 법인카드가. 그러면 법인카드도 사용자가 있어요. 법인카드에다가 사용자명을 넣습니다. 사용자명을 넣으면 그 법인카드로 사용된 유류대 같은 거는 그 사람이 사용한 거고 그 사람이 차가 있으면 또 그 사람의 그 차로 연결을 해줘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비용을 쓴 건데 내가 쓴 것처럼 해버리게 되면 나한테 세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잘 지어줘야 돼. 연결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나보고 상해처분 된 거를 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달라고 할 거니까요. 그래서 이 업무용 승용차는 이 메뉴들을 사용을 하게 돼요. 부사사원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 계정가 및 적요 등록, 운행기록부, 차량 비용 현황 요거까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부사사원 등록은 이제 우리가 원청 모듈, 인사급여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거 불러오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간단히 입력하셔도 돼요.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해야죠. 회사 차량에 대해서 그 차종이 뭔지, 리스인지, 렌트인지, 회사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임차 기간도 적고요. 그 다음에 보험 기간도 적게 돼 있어요. 보험 가입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인지 돼 있고 지금은 법인만 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지만 내년부터 개인 사업자도 2대 이상째부터는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아니긴 한데 내년 2021년부터 개인 사업자도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2대 이상부터. 한 대까지는 괜찮고 2대 이상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2대 이상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대표자 하나 쓰고 대표자의 그 배우자님에게 하나 또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개인들은 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량에 대해서 자꾸 규제가 들어와요. 이렇게 또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에 대한 사용자가 누군지 연결을 해주면 이 차는 사용자가 이거구나. 연결이 돼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좀 이따 나오는데 보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해야 된 거는 업무용 승용차 관리 일괄 등록을 해줘야 돼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차량 유지비도 있고, 뭐 톨비도 있고, 그러니까 여비교통비도 있을 수 있고, 보험료도 있고, 또 리스료도 있고, 또 뭐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일괄적으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리 항목으로 일괄적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 계정 과목을 쓰게 되면 그 밑에 관리 항목이 뜨게 돼요. 이 관리 항목이 뜨는 거는 일반 점표 입력의 메뉴에다가 차량 유지비 입력을 하면 거기서 또 F3을 누르면 밑에 별도의 창이 하나 더 뜨거든요. 이게 이거예요. F3을 누르면 이렇게 하나 떠요. 밑에 창이.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를 연결을 안 해주면 또 차량 비용 현황이라는 메뉴에서 아까 내가 연결을 해줬죠. 여기를 연결을 안 했다. 아, 12월 했지. 이렇게 미등록 차량으로 떠요. 그러면 얘네들을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오른쪽에 누르면 이걸 등록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X5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미등록 차량이 없어야 돼요. 지금 아까 계정 과목에서 제가 이렇게 다 일괄 그 등록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12월 1일 날 2,500원 주차장 비용으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일괄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내용이 다 뜨는 거죠. 해당 계정 과목들이. 리스료를 내가 계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리스료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관리 항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관리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업무용 수용자가 뜹니다. 그럼 여기를 5로 체크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뜨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리스 계산서를 받았을 때 난 리스료로 리스 계정 과목으로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이 반영이 됐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 리스료가 또 뜰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유류비 있고요, 임차료 있고, 수선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임차료가 중요해요. 임차료는 나중에 감가상각비 상당의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또. 그래서 얘는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줘야 돼요. 리스료 아니면 차량 뭐 감가상각비. 그래서 아까 보여준 거가 지금 제가 캡처 다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것들을 회사에서 해주면 좀 좋기는 해요. 안 그러면 세무대리인이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제3자이기 때문에 회사 차량 관련해서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어요. 저는 회사에 있을 때 우리가 다 등록을 해서 세무대리인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야지 불필요한 그
상해 처분이 나오지 않을 거고. 업무용 수용차 사용자가 1인인 경우, 뭐 2인인 경우 했는데, 여기에다가 업무용 수용자가 F3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도 되지만, 한 건 한 건 연결도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거 있었잖아요. 그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이제 2명 이상인 경우, 월차를 추가해서 검색한다. 이거는 신용카드, 아까 얘기한 게 신용카드 사용자가 누군지가 딱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인카드 사용자에다가 이름을 써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코드 쓰는 거죠. 신한카드인데 요거는 내가 썼어요. 그러니까 신한카드 내가 쓰고, 그러면 이건 내가 갖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유류대 이런 것들은 다 제가 쓴 거가 맞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가 내가 썼는데 뭐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해버린다. 그럼 이 사람의 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안 되겠죠. 이 이유가 그 아까 상해처분되고 이 소득세 등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그때 해당 비용의 귀속, 그 비용을 쓴 자가 누군지 정확히 구분을 해주는 거. 그래서 업무 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건 그 차량을 이용한 자에게 상해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다 했고요. 이건 차근차근 보셔야 돼요. 운용수용차. 운행기록부로 이제 받았어요. 해당 사용자가 차량 운행기록부를 줬어요. 지금 받아야 되겠죠? 이번에 할 때 차량 업무용 승용차가 있다라고 하면 회사한테 받아야 돼요. 보면은 지정 양식도 있는데, 그냥 엑셀이면 엑셀 업로드 하듯이 다 반영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냥 엑셀 업로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통장 업로드 하듯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초 킬로미터 수는 입력을 해주면 되고, 총 주행이 2410km인데 업무용으로 쓴 게 15,000km예요.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이 7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에 대해서는 아까 한 2천만 원 정도 썼다. 그럼 25%인 50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상해 처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100%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100%. 나중에 나오면 낼게요. 하시면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인지는 다 시켜줘야죠. 이거를 100%로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아니, 어떻게 회사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차를 지급받았어도 다른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지금 뭐 하이패스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는 실은 맞지 않지만 뭐 해달라고 하면 해주기는 했어요. 근데 정확히 인지는 시켜줘야 돼요. 나중에 세금이 다 추징될 수 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나는 건드릴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세무조사 나오면. 이제 3년이 좀 넘었고 시행한 지 3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세무조정 대상 그게 이제 준비가 된 거. 좀 빠르게 했는데, 저거는 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2대 이상이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회사에서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지 않나 합니다. 마무리.
마무리할게요. 결산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말로 막 했지만 요거 우리가 지금 부가세 신고하고 원천세 신고하고 이 모든 것들 1년 내내 하다가 이제 요것들을 다 잘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법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디서부터 맞춰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요 교재 정도 이제 보시면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르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정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줘야 되는데요. 여기 1회차라고 하는 거는 그 ILC가 있어요. ILC 1회차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당 메뉴가 어떤 기능을 하고 이거를 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1회차에 넣는 건 아니 도전을 뭐 어디 가서 교육 받으면 교육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 메뉴를 이렇게 많은 메뉴를 다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봐야 되잖아요. 이거 다 안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만 따로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메뉴 사용법을 알아야지 여기서부터 지금 이만큼 메뉴를 해놨는데 요것들을 이제 어떤 거래가 일어났든 이 메뉴를 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회에 이제 프로그램 약간 사용법에 대해서 넣어놓은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알아가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프로그램을 잘 아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스마트 도전 영업사원도 아니고 네, 요거를 잘 사용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더존은 많은 회사들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에서 더존을 쓰게 되면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끝.